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여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곧 40세를 앞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래 행복하기 위해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 둘만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부부 사이를 너무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서 너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를 힘들게 만든 원인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이 길고 긴 사연을 터놓을 곳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사연을 보내는 거에 동의를 하였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에서나 봤던 시월드. 이런 게 정말 현실에도 있을까 궁금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장을 실제로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결혼하면 그런 일을 겪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일을 제가 직접 겪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덕분에 제가 시월드 안에서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요. 연애할 당시 남편이 오랫동안 취준생으로 지냈어도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도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에 금이 갈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시아버님과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보통 시어머님과 고부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시아버님과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보통 시아버님의 사랑은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있는데 그건 남편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네 집에 좀 힘들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힘든 집안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전부 듣게 됐어요. 시댁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 어릴 적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결국 회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앞으로 빚만 억이었는데요. 처음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 많았던 빚이 1억으로 줄었다고 해요. 근데 1억이란 빚도 엄청 많은 빚이죠. 시어머님은 원래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신 분이라서 이제껏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아버님 때문에 지금껏 돈 걱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힘들게 살고 계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물려받으신 유산도 아버님이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이혼까지는 안 갔다고 해요. 원래 전업주부로 지냈던 분이었는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셨고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빚을 갚는 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어머님과 다르게 아버님은 빚을 갚는 데 있어서 크게 노력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아버님이 남들 아버님들과 다르게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라서 마땅히 일을 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그래도 잘만 찾으면 할 일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해왔던 분이라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긴 싫어하세요. 그래서 몸이 편하지만 월급이 적은 경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계셨는데요. 남편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의 가장이 바로 아버님이었기에 빚을 갚는 동시에 제 남편과 시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절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님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가 굶고 지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빚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라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아버님께 제발 일 좀 하라고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다네요. 어머님이 일하라고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꺼내면 밥상을 엎을 정도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돈 때문에 자기한테 눈치라도 주면 가장을 무시하는 거냐고 엄청 난리를 치십니다. 남편이 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거의 어머님이 혼자 빚을 갚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아버님은 거의 한량처럼 일을 하다 말다 했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 힘으로 혼자 빚을 갚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갚아도 빚의 금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돈에 대한 부담은 적어졌지만 여전히 빚을 갚는 데 있어서 허덕이는 건 맞아요. 시모는 아버님 대신에 항상 고생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사과를 매일 했다고 해요. 성인이 된 남편은 아버님 대신해서 대부분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였어요. 1억이란 큰 돈을 전부 갚아준 건 아니었지만 5천만 원 가까이 남편이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와 연애를 했을 때 씀씀이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남편 보면서 참 검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저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고생할 게 뻔하니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처음엔 연애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워낙 착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고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에게 결혼 후엔 가족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 선언하고 저와 결혼하게 됐어요. 오히려 남편이 결혼 전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놔야 앞으로 나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고생 안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로지 제 생각만 해주는 남편과 바로 결혼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시아버님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님의 욕심, 자격지심, 심술 때문이었어요. 원래 가난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남편만 봐도 가난한 집에서 살았음에도 너무 착하고 반듯하거든요. 제 남편 말고도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본인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돈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아버님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 시절을 회상하며 허세를 떨 때가 많았어요. 그런 시아버님과 다르게 저희 친정아버지도 크게 회사를 운영하는 편인데 시아버님처럼 오래전부터 회사를 경영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근데 시아버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던 모양이에요. 민지야, 너네 사돈께서는 언제부터 그 회사 운영하셨니? 지금도 운영 잘 되는 것 같아? 아, 네.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친정 아버지가 원래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시작했다고 해요. 직원도 안 쓰고 혼자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일한 덕분에 이렇게 회사가 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겠어? 그냥 다 운이 좋았던 거지. 요즘 회사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운빨이야, 운빨.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경영인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운이 안 좋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 능력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참. 사돈한테 가서 전해.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가끔 보면 사돈께서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운이 좋아서 회사가 잘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회사가 큰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사돈 회사 경영 잘 못하는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아버지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친정아버지 하루에 2시간씩 주무시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지금 회사 만들고 싶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부터 시작했고요. 저희 아버지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른이기도 하고 회사를 경영해본 사람으로서 딱 보면 사이즈가 나와. 사돈은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사돈 얼굴 보면 게으르고 노는 거 딱 좋아할 관상인데 운이 좋아서 회사가 잘 된 거라고. 내 주변에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친구들도 다 능력 없고 게으른 녀석이 천지야. 내 눈썰미 절대 무시하지 마라. 아버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딜 봐서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산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회사 운영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까지 낮잡아 보실 것까진 없잖아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어디서 눈을 크게 뜨고 말대꾸야? 내가 봤을 때 사돈이 그렇게 생격 쓰니까 하는 말이지. 왜? 내가 너 친정아버지 낮잡아서 말하니까 기분 나쁘냐? 아니면 너 아빠가 돈 좀 번다고 날 무시하기라도 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냥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버님 가끔씩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거 듣기 거북해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한때 사업을 운영하셨다고 해서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친정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절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버지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말씀하셔서 이날 크게 싸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말렸음에도 아버님은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중간에서 말려준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 말은 잘 듣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이제까지 시댁에 해왔던 공이 크기 때문에 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날 이후 전 속상한 나머지 집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했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말고도 아가씨가 자꾸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았는데요. 아가씨는 30이 넘었음에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껏 용돈을 받아서 펑펑 쓰기 바빴어요. 아무래도 한때 시아버님이 사업으로 잠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쓰던 버릇이 지금까지 남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아가씨 씀씀이를 보고 놀랬어요. 쥐뿔 덮는 사람이 마치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명품백부터 옷까지 쉴 틈 없이 사더라고요. 결국 그 돈은 전부 시어머님이 감당하는 거고요. 마트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아버님 빚 갚는 거랑 아가씨가 쓰고 다닌 돈을 모두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30이 넘었음에도 어머님께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아가씨한테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 다음 주에 친구 생일이라서 클럽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언니 돈 있으면 빌려주면 안 돼요? 돈이요? 제가 지난주에 20만 원 용돈 드렸잖아요. 그거 일주일 만에 다 쓰신 거예요? 언니, 요즘 20만 원 쓰는 거 금방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커피 몇 잔만 사 마셔도 20만 원 금방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고 그렇지 일 안 하고 있는 아가씨가 돈 쓸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20만 원을 그 사이에 다 쓰냐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20만 원 받아간 거 말고도 어머님한테 40만 원 용돈까지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없어요? 네. 지난번에 신상 립스틱 나왔길래 그거 몇 개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작에 다 썼죠. 말 길게 하지 말고 지금 돈 줄 수 있어요? 15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번에 15만 원 주시면 돈 더 달라는 말 안 할게요. 아가씨,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일 구해서 시작해요. 혹시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고 있는 거면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 자리 하나 마련해 볼게요. 아가씨 나이면 이미 직장 구해서 자리까지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가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면서요. 네? 용돈 달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왜 일자리 구하라고 잔소리해요? 말 길게 하지 말고 돈 줄 수 있냐고요. 안 줄 거면 엄마한테 달라고 말하게요. 어머님 좀 그만 괴롭혀요.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다 큰 딸 용돈이나 주고 있어야 되냐고요. 어머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용돈 받아야 할 나이라고요. 어머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네, 전혀 안 불쌍해요. 잔소리 계속할 거면 저 그냥 나갈래요. 언니 가끔 보면 저 은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사람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언니가 돈 잘 벌고 그동안 좋은 집에서 우냐우냐 자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아빠가 언니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나 하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언제 아가씨랑 아버지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아가씨나 아버님이 돈 있는 사람들 우습게 알고 무시하잖아요.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직장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아가씨는 지금까지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해본 적이나 있어요? 돈이나 열심히 쓰기 바쁘지 벌어본 적은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거 정말 한심해요. 이렇게 아가씨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이런 식으로 저와 어머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머님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과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사고를 엄청 쳤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크게 망하고 난 뒤로 반항심이 생긴 시누이는 친구 돈을 훔치거나 마트, 옷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네요. 게다가 조금만 짜증나도 친구한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 친구의 콧뼈를 부러뜨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 시누이 때문에 이제까지 나갔던 합의금만 해도 총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은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어머님께 딸처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가씨가 저한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2박 3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됐는지 친구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들과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아가씨가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오셨던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온 거예요? 네, 그때 남편이 출장 가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신경 쓰인다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왔죠. 언니는 가만 보면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여행 한 번 못 갈 정도로 힘들게 사는데 언니는 팔자 좋게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참 좋겠어요. 저 신혼여행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여행 한 번 다녀온 게 팔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여행 갈 생각도 못해요. 그럴 돈도 물론 없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여행 안 간 지 한참 됐을 텐데 그런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다녀오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봐요? 아, 아가씨. 지난달에 저 어머님 모시고 강릉 여행 다녀온 거 잊었어요? 어머님이랑은 이미 여행 한 번 다녀와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갈 때 어머님이랑 원래 같이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거절하신 거였고요. 제가 알아서 어머님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아가씨가 비꼬고 그래요? 그럼 아가씨는 그동안 어머님 모시고 여행 한 번 다녀온 적은 있어요? 없는데요? 정작 딸내미는 이렇게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고 며느리인 저는 어머님 모시는 거 보면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남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딸인 아가씨나 어머님한테 잘하세요. 어머님한테 돈이나 뜯어가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골빈 여자 같아요. 솔직히 언니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서 남자랑 뒹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미쳤어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할 거예요? 언니처럼 여행, 쇼핑 이런 거 즐기는 거 보면 그냥 된장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아가씨는요? 지금 가뜩이나 어머님 힘드시다고 하는데 어머님 돈으로 명품백 사는 아가씨가 골빈 사람 같고 된장녀로밖에 안 보여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에 아가씨나 일 좀 구하고 돈이나 벌어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바로 아가씨라고요. 아가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전 막상 그런 아가씨의 머리까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그때 남편과 시어머님이 집에 들어왔고 욕하며 성질을 내는 아가씨를 말렸어요. 너 지금 새언니한테 무슨 짓이야? 언니가 나보고 골빈년이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라면서. 자기야, 정말이야? 당신이 얘한테 골빈년이라는 말까지 했어? 아니, 내가 여행 다녀온 걸로 아가씨가 나한테 골빈 사람 같다면서 돈 좀 번다고 자기 무시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가씨한테 어머님 힘들게나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전부야. 너 언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이제까지 너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너 언니 말대로 왜 엄마 자꾸 힘들게 해? 우리 집 상황 잘 알면서 엄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너 지금 입고 있는 옷만 해도 몇십만 원 아니야? 지금 너 주제에 이 옷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 오빠까지 1억이야? 가뜩이나 아빠 사업 망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거 난 바로 못한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나도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오로지 너가 번 돈으로 누리면서 살아. 왜 힘들게 번 엄마 돈으로 누리려고 하냐고.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하나 빠지면 엄마 숨통은 트이겠다. 이날 어머님도 남편과 제 편을 들면서 아가씨를 엄청 혼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아가씨는 이날 엄청 울면서 방 밖에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아가씨 때문에 열이 확 받은 어머님은 직장 구하기 전까지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알바라도 구하고 온 듯 했지만 며칠 가지 못하고 다시 그만뒀다네요. 이런 일로 답답함이 쌓이고 있었는데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지게 됐어요. 이 계기로 역시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라며 다짐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까 말한 그대로 시아버님께 원래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빚 갚는데 일조한다고 했어요. 원래 1억 빚을 5천만 원으로 줄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남편인데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아버님 빚을 열심히 갚았어요. 저와 결혼했으니 아버님의 빚 때문에 절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결혼 이후 절대 빚 갚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했어요. 의외로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셨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도 그동안 5천만 원이나 대신 갚아줘서 너무 고마웠고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저희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결혼한 뒤에 빚을 대신 갚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버님께서 슬슬 빚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힘들어서 빚 갚기 너무 힘들다. 앞으로 남은 5천만 원 어떻게 갚아야 하나 머리 아프다면서 자꾸 저희를 신경 쓰게 만들더라고요. 민지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가 이제껏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가 참 매정한 것 같다. 매정하다고요? 어떤 부분이 매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 빚 갚지 말자고 말했다고 해도 너가 빚 대신 갚아주자는 말 해주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니? 젊은 너희가 대신 갚아주면 좋겠구나. 아들 혼자서 5천만 원 거의 다 갚았으니 둘이 힘을 합치면 남은 5천만 원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아버님 빚을 저희 보고 갚으라는 말씀이세요? 절대 안 돼요. 남은 빚은 아버님이 다 갚으셔야죠. 이제까지 남편이 5천만 원이나 갚았다면서요. 아버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남은 금액 정도는 아버님 혼자 힘으로 갚으셔야죠. 내가 이 나이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혼자 다 갚을 수 있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 많은 빚은 아버님 혼자 만들어낸 거면서 왜 빚 갚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이랑 아버님이 버시는 돈으로 잘 갚으면 되겠네요. 뭐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경비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힘이 덜 드는 일이라고 해도 나 그 일도 너무 힘들다. 이 나이에 그 일도 버거울 때가 많아. 이제 돈 때문에 걱정 그만하고 살고 싶다. 집에서 너 시엠이랑 같이 편하게 쉬고 싶어. 아버님이 이제까지 얼마나 힘드셨다고 그러세요. 이 집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어머님이랑 제 남편이에요. 아버님 이제까지 빚 갚는데 도움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멀쩡한 자식 한 명 더 있잖아요. 아가씨한테 돈 갚으라는 말 전혀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제 남편한테만 돈 갚으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지금 너 나한테 언성 높였냐? 넌 어쩜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빚 좀 갚아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억울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그래? 저희 아버님 빚 당연히 갚아드릴 의무 없어요. 아버님 혼자 스스로 갚으세요. 제 남편 더 이상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은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못 배운 티가 너무 난다.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여자 처음 본다 처음 봐.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욕먹는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니 아버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어머님까지 놀랬어요. 전 그런 남편을 빠르게 말렸습니다. 아버님 멱살을 잡고 있는 남편을 간신히 떨어뜨려 놨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이래도 돼? 나 하나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다하다 며느리까지 괴롭히려고 하냐고. 적당히 좀 하세요. 나 아빠 때문에 정말 숨통이 막힌다고요. 내가 이제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니? 아빠 빚 갚아준 게 그렇게 아까워? 아빠 태도 때문에 전 참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빠 대신해서 빚 갚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아빠가 저지른 일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아빠 안 보고 살 거야?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고작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아빠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우리 오빠랑 아빠 싸우잖아. 너가 이혼해주면 다 끝날 일이니까 당장 꺼져. 중간에 있던 아가씨가 갑자기 저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긴 거라면서 머리채를 잡더군요. 놀란 남편과 시어머님은 그런 아가씨를 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부 제 탓이라는 말과 함께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전 정말 몹시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를 때리려고 하는 시아버지라니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과 아가씨를 밀치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못 산다고 말하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2주 가까이 시부모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주라는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시아버지와 아가씨를 보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정한 게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오자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없는 어머님을 그 집안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제 남편과 마찬가지로 계속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따로 뵙고 나서 아버님과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한참 고민하시다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한다면 그런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 말대로 아버님께 이혼하자고 통보한 뒤 짐을 싸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요. 아버님은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님이 이혼 안 해주면 법정에서 보자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도 왜 자기만 두고 가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런 아가씨한테 너는 딸도 아니야. 앞으로 너 인생 너 혼자 살아. 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집에 나오고 난 뒤 한동안 아버님 전화와 시누이 전화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께 문자로 이제까지 자신이 대신 갚아준 5천만 원 돈 갚으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님과 아버님은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인 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었던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었다고 해요. 빚 때문에 아무리 힘들었어도 집이 없으면 더 서러운 법이라며 절대 팔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님 앞으로 남은 유일한 전 재산인 집을 팔면서 시아버님과 아가씨는 내쫓기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 집을 팔고 모든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못난 시부모 만나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 돈 저보고 갖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대신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갚아준 5천만 원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청 막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속 시원하다며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덕분에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한순간에 내쫓기게 된 아버님과 아가씨는 한동안 친척 집에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위로만 형이 4명이나 있는데요. 하도 기생충처럼 돈도 안 내고 집에서 얹혀 사는 시아버님과 아가씨가 얄미웠나 봐요. 첫째 큰아버지께서 당장 나가라고 크게 혼을 내셨다고 하네요. 갈 곳이 없게 된 아버님은 결국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너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지금 나랑 태영이가 지낼 곳이 없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네 큰아버지 댁에 잠시 지냈었는데 집에 나오게 됐네. 혹시 너희만 괜찮다면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없을까? 아니요, 안 돼요. 제가 된다고 해도 그이가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저희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같이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절대 찬성 안 하실 거예요. 대수 태영이 엄마 거기서 지내니? 갑자기 집 팔고 나가길래 어디서 지내는가 궁금했는데 그럼 너 시엄마 잠깐 만나기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나서 되는 일이 없다. 지금 나 혼자 빚 갚느라 정신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 만나면 빚 같이 갚아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려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당연히 빚 갚는 건 힘든 일이고 아버님이 갚아야 하는 건 더더욱 당연한 일이고요. 고작 빚 때문에 어머님이랑 다시 합칠 생각이면 바로 접길 바래요. 어머님, 지금껏 아버님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도껏 어머님 괴롭히세요. 앞으로 저나 어머님, 남편한테 전화할 생각 죽어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버님과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님과 아가씨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제가 하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아가씨는 온갖 욕을 써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못되게 살면 천벌받는다, 시아버지 버리고 살면 지옥 간다 등등 여러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아가씨와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식이다 보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아가씨는 어머님께 자식 버리고 가서 좋냐고 제발 자기라도 데리고 가라고 화냈다가 빌었다가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그런 아가씨한테까지 정이 떨어졌는지 더 이상 엄마 찾지 말라고 말한 뒤 그 이후로 연락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을 시누이와 아버님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 이제 그쪽에서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 두 사람 근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요. 아버님은 여전히 경비 일을 해왔었다고 해요. 근데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 주민과 크게 싸웠다고 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닌 일인데도 아버님이 크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몰아가길래 결국 경비 일을 그만뒀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그만뒀다고 말하고 다닌다고는 하는데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뭐라도 일을 해야 했던 아버님은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 연세로는 절대 못할 일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한 달 동안 막노동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게 됐고 결국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연세도 많으신 분이라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하게 움직이면 안 됐는데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막노동을 하니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죠.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긴 했지만 당장 수술을 받을 돈이 없던 아버님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해요. 다리 한쪽이 마비까지 된 상태였고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친척들은 왜 아픈 걸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속상하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작 그런 아버님을 데리고 살겠다는 분들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님은
친척들 도움으로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해요. 아버님 앞으로 있는 빚에 대한 행방은 아직 정확히 들은 바가 없고요. 친척들이 빚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백수로만 지내던 아가씨는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진 몇 장 찍어서 어머님께 문자로 보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 데려가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그런 아가씨와 같이 살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합니다. 30 넘은 여자에 평생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서요. 분명 같이 살기 시작하면 지금 하고 있는 알바 또 그만둘 애라고 이렇게 혼자 살면서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가씨는 낮엔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들었어요.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알바까지 한다고 했고요. 아가씨와 아버님은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따로 지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씨도 아버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요. 가끔씩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간간히 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예전과 다르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호프집 사장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아가씨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무작정 건넜다고 들었어요. 그때 큰 트럭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중환자실로 바로 이송됐다고 해요. 그 사실을 들은 어머님은 당장 병원에 찾아가서 신우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의사 말로는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은 더더욱 크고요. 어머님은 의사에게 아가씨 상태만 전해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다고 이제 아가씨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해요. 다행히 아가씨 병원비는 친척 중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친척들이 계속 그 많은 비용을 계속 내줄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큰아버지의 와이프인 큰어머님께서 제 시어머님께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무리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얼굴 콧배기도 안 비칠 수가 있냐고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친척들이 아버님 요양원 비용, 아가씨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님은 큰어머님께 내가 그동안 그 두 년놈을 데리고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아무리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이미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님은 자식과 남편 버린 호로 잡년이라고 불리고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 끄는 못된 년이라고 제대로 욕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아버님과 아가씨가 저희한테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그 두 사람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두 사람 죽지 않은 것만 확인했으면 됐다고 저한테 절대 죄책감 이런 거 느낄 필요 없다고 앞으로 우리 셋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전 남편과 어머님 덕분에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어머님은 요즘 걱정 없이 셋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님과 아가씨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지 않지만 두 사람은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최근 어머님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분들과 같이 관광여행 다녀오라고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만 벌었지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어머님은 자신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전처럼 빚 때문에 본인 인생 포기하면서 지내지 말고 이제 앞으로 편하게 놀면서 본인 인생 즐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고 있던 마트 일도 그만두셨어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큰 돈도 있기도 하고 저희 부부만 일해도 충분히 어머님 모시고 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며 셋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척분들이 무작정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기도 했어요. 아버님과 아가씨 때문에 이제껏 나가게 된 돈들 저희 보고 대신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우리가 왜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결국 저희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전혀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어머님도 앞으로 그렇게 살길 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과 시누이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았는데 드디어 벗어나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어머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늙은 시엄마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들 자기 아빠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 뻔했는데 그런 우리 아들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십니다. 저희처럼 시댁 식구 때문에 마음고생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 인생 찾으러 나가길 바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참고 살면 그게 마음의 병을 만들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로 나중엔 일이 더 커지게 된다면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처럼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 당당하게 하며 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